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어서 제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이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문제를 하나 PDF 파일을 지금 카톡 채팅방에도 드렸고 줌 채팅방에도 이제 드렸거든요. 그래서 문제 파일을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문제 파일을 조금 준비해 주시고 자, 그리고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자, 문제 일단 준비해 주시고 준비되셨으면 오케이 한 번만 찍어 주세요. 문제도 펼쳐 놓고 엑셀 파일도 펼쳐 놓고 준비되셨으면 알려 주시면 시작할게요. 정우 씨 준비됐고 자, 지윤 씨도 준비됐고 자, 혜원 씨 오케이. 그다음 지은 씨 그다음에 이제 방기 씨만 오케이 뜨면 시작할게요. 몇 명 없으니까 이름 다 불러줄 수 있어서 되게 괜찮은데? 좋은데? 자, 오키 오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자,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시험 요입당 하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저장이에요. 그죠? 자, 저장을 찾아보기 해서, 자, 우리 문서의 ITQ 폴더에 가시는 거죠. 자, 문서 ITQ 폴더에다가 여러분들 수험번호 다시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오늘 날짜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수험번호 빼기 이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경로는 항상 문서의 ITQ예요. 자,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누르고 나면 제목 표시줄에 수험번호 다시 이름이라고 이렇게 떠야 되는 게 정상이고, 자, 기존의 시트 한 장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세팅 작업 오랜만에 한번 해보죠. 자, 시트를 2개 더 생성을 해서 시트 3번까지 생성시킨 후에 Shift 키를 이용해서 시트 1번까지 클릭을 하죠. 그러면 모든 시트가 선택이 되고 파일명 옆에 그룹이라는 말이 뜨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A 버튼을 누르거나 AR 왼쪽에 있는 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모든 셀을 다 선택하는 거죠. 자, 다 선택을 하고 오늘 문제를 봤더니 오늘 글꼴 굴림에 11포인트 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글꼴을 굴림, 자, 11포인트는 되어 있으니까 굴림 적고 엔터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주시고 A열을 찍어서 오른쪽 버튼 열 넓이를 1로 해주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트 3번에 있는 더블 클릭해서 제3 작업 엔터. 자, 제2 작업 엔터. 자, 제1 작업 엔터. 이렇게 해서 시트명을 모두 다 변경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우리 세팅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수시로 계속 연습하시면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작업에 와서 제일 먼저 항상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반사적으로 1, 2, 3번 행을 잡고 적절히 사이즈를 아마 늘릴 거예요. 여기에 도형을 그릴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1, 2, 3번 행의 높이를 적당히 조금 높여준 다음에 자, 문제에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 대로 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오각형 도형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을 주세요 해서 도형을 그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 갑니다. 자, 도형에 가면 그냥 오각형 말고 블록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 해주세요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블록 화살표라는 말은 없지만 기본 도형에 있는 오각형하고는 모양이 또 전혀 다르기 때문에 블록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모양을 보고 잘 골라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려주고 난 다음에 그림자 스타일을 주세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스타일의 도형 효과에 가면 그림자 스타일을 주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거의 웬만하면 오프셋 오른쪽으로밖에 안 나오죠. 그림자 스타일이 그죠. 물론 뭐 시험날은 당연히 더 꼼꼼히 확인은 해야겠지만 아마도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반사적으로 그냥 오프셋 오른쪽을 하고 있으실 것 같고요.
자, 도형을 그렸고 그림자 스타일도 줬고요. 자, 이제 글씨를 입력을 해 달래요. 자, 도형을 선택하고 자, 제목 도형을 타이핑을 합니다. 자, 글씨를 적고 난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점.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한 줄이 더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운데 정렬을 했을 때 제대로 모양 도형 안에 글씨 위치가 오지 않아서요. 만약에 혹시 실수로 엔터를 치셨으면 백스페이스 키로 올라가서 자, 현황 마지막에서 ESC 키를 딱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이 완료가 되고, 자, 이제 글꼴에 대한 부분을 시험지 보고 변경을 해주는 거죠. 자, 굴림에 자, 24포인트 해주고, 자, 굵게 처리도 해달라고 되어 있고, 글씨 색깔은 검정색으로 해달라라고 되어 있고, 자, 채우기 색깔은 노란색인데, 자, 제가 시험 문제에는 항상 표준색만 언급이 되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테마색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채우기 표준색 노랑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자, 가운데 정렬 딱 맞춰주세요. 가운데 정렬 맞춰주시고, 선생님, 여기 시험지에는 여기에 이렇게 여백들이 이렇게 좀 넉넉한데요. 자, 우리가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적게 되면 알아서 열넓이들을 조금씩 더 늘릴 거기 때문에 도형도 같이 늘어나게끔 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일단은 글씨가 잘리거나 옆에 모자라더라도 열넓이를 조절하면 가능하니까 나중에 이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제란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미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을 하세요 해서 저는 H4번, 5번을 사용을 할게요. H4번, 5번. 자, H4번, 5번을 선택을 해서 자, 홈 리본 메뉴 맞춤 그룹에 보면 두 개의 셀을 하나로 합쳐주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가운데 맞춤 해주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H열의 크기를 한 3분의 1 또는 2분의 1, 뭐 적절하게 열 넓이 사이즈를 조금 줄여주는 거죠. 자, 줄여주신 후에 열 넓이는 이제 이 정도면 됐고, 행의 높이를 좀 조절을 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 4번, 5번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번 말고 5번 행의 아래쪽을 잡고 사이즈를 적절히 늘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늘려줬더니 이렇게 사이즈가 좀 늘어났고요. 요렇게 결제란이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칸에 자, Alt 엔터 키를 사용해서 결제라고 Alt 엔터 키를 사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옆에 또 사실은 이제 여러분 이 방법도 있거든요. HR 잠깐 한번 늘려볼래요? 그냥? 자, 그냥 사이즈를 줄이지 말고 그냥 늘려놓고 여기 Alt 엔터로 사실은 쓰지 않고 결제라고 그냥 가로 쓰기를 해요. 이제 가로 쓰기를 해 놓고 만약에 Alt 엔터를 하지 않은 경우라 그러면 또 인제 새롭게 바꿔 세로 쓰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여기 맞춤 그룹에 보면요. 홈 리본 메뉴 맞춤 그룹 위에 보면 여기 텍스트 방향을 변경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뭐 이런 기능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실무에서도 또 사용하는 기능이라서 글자의 방향을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서 세로 쓰기를 또 눌러주는 것도 결제라고 하는 칸을 이렇게 세로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Alt 엔터를 쓰지 않으면 여기에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 쓰기를 해주는 것도 뭐 해결하는 방법인 거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제 해제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사이즈를 또 다시 세로로 만들어 놓고 적는 것도 뭐 시험 채점에는 틀린 사항은 아니에요. 뭐 Alt 엔터로 해도 되는 거고. 자, 담당 대리 팀장을 적겠습니다. 자, 적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왜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런 회색 눈금선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인쇄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부분은? 여기 이렇게 이제 연하게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네, 실제로 인쇄를 해 보면 병기 씨 말대로 인쇄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인쇄가 되게끔 테두리를 보이게 하고 싶으면 셀을 블럭을 잡고 직접 테두리를 주셔야지
거기에 테두리가 이제 반영이 돼서 인쇄가 됐을 때도 표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결제란부터 팀장 있는 자리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범위를 잡고요. 자, 홈 리본 메뉴 글꼴 그룹에 가면 우리가 테두리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 테두리 주는 부분에 가서 모든 테두리를 눌러줍니다. 자,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고 자, 모든 테두리 해준 다음에 우리가 이미의 셀에 결제란을 만든 거고, 자, 결제란을 만든 다음에 이제 이게 예전 문제라서 여기 지금 이렇게 카메라라고 하는 기능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2020 버전은, 그러니까 최근에 2020 버전으로 하는 시험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 풀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드린 기출문제 1회부터 12회까지 안에 최근의 기출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문제는 이제 작년 기출 문제예요. 올해 기출 문제는 아니고 작년 기출 문제이긴 하지만 난이도도 적정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제 생각에는 피벗 테이블하고 고급 필터가 문제에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물론 뭐 장담은 못하지만 내가 출제한 게 아니라서 그지만 지금 순서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피벗 테이블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마지막 최종 풀이는 피벗 테이블이 있는 문제를 하고 있는데 음 인제 7 일자 문제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하지만 부분합도 연습해서 뭐 꼭 준비해서 가도록 해 주시면 좋고 자 요렇게 그림 복사 기능을 사용해서 붙이고 원본은 삭제하세요 했기 때문에 블럭 잡고 컨트롤 C 그냥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 넣을 때만 선택해서 붙여 넣을 때 그림으로 붙여 넣어 주면 되는 거죠. 복사는 컨트롤 C 그대로 하고 붙여 넣을 때만 그림으로 붙여 넣기 해서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갖다 붙여 넣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사용했었던 이 원본 셀은 딜리트 키가 아닌 그냥 삭제. 제가 열 머리글 전체적으로 잡고 아예 삭제. 자, 그다음에 행 높이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완전히 삭제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자, 지금은 이렇게 뭐 HR 근처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HR 근처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JR에서 이렇게 끝나는데 HR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봤더니 JR을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열넓이 조절하면 작업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요렇게 좀 신경 써 주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다가 타이핑을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여러분. 작업 좀 해 주세요. 자 작성이 다 되셨나요? 저보다 다들 그때 파일 만드시는 속도 보내주신 거 보니까 엄청 빨리 다들 잘 만드셔 가지고 자 일단 타이핑만 좀 제가 완료를 했고요. 자 완료되신 분들은 오케이 한번 찍어 주세요. 어우 명기 씨 타이핑이 엄청 빠른가 보다. 타이핑이고 아마 다른 친구들은 조금 오 지은 씨도 다 했고 그래요. 인제 한 몇 분 내로 거의 다들 이제 체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적으시면서 인제 들으시면 적으시면서 열넓이도 적당히 이렇게 좀 조절을 해 주시면 되고 여기 지금 보면 인제 숫자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보여주면 원래 우리가 그냥 적으면 이렇게 숫자의 쉼표 스타일 없이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제 숫자들은 보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블럭을 다 같이 잡아서 쉼표 스타일 이렇게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뭐 정렬도 오른쪽으로 될 뿐더러 쉼표 스타일도 기본적으로 일단은 먼저 들어가게 되거든요. 물론 여기에 뭐 "서식을 좀 변경을 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요렇게. 자 좋아요. 지은 씨하고 정우 씨도 오케이 떴고 쪼끔만 더 기다릴게요. 자 인제 만약에 미리 이렇게 적은 사람들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저장을 하고 이제 '시험장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장을 하고 수시로 답안 전송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죠. 그죠? 자 저장 버튼 해서 자 혜원 씨 체크됐고 자 그럼 다 됐나요 우리? 어. 혜원 씨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인제 또 해 볼게요. 자
주황으로 표시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작업 뭐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또 당황하실 수 있는 게 시험지는 흑백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컬러풀하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시험지처럼 나오지 않고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다시 한 번 더 셀의 주소를 잘 보고 음영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맨날 해 보면 맨날 무슨 색 나와요? 거의 주황색이 고정이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가신 분들은 아마 반사적으로 그냥 주황색을 해 놓고 주황색이 맞나 오히려 거꾸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요렇게 채우기 색깔을 했고요. 자, 그다음 동그라미 조건이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번 셀에 제품명이 선택 표시되도록 해 주세요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H14번 자리가 딱 봐도 여기 제품명 적혀 있으니까 이 자리에는 여기 제품 이름이 올 수 있도록 위생처부터 후시딘이 올 수 있도록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하는구나. 아마 뭐 이제 너무 익숙해서 타이핑을 하다가 벌써 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어요. 자, 파일에 가서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그룹에 가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가 있어요. 체크와 X 표시 같이 있는.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호출을 해서 자,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주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이건 항상 목록으로 했었었잖아요. 근데 이 목록 말고 막 이런 날짜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날짜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다 날짜 데이터를 이렇게 적어주면 뭐 해당 범위, 이 시작 날짜에서 이 끝나는 날짜 이외에는 다른 날짜는 여기 못 오게 하는 기능도 있고요. 텍스트의 길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기에 뭔가 글씨를 내용을 뭐를 적든지 간에 상관은 없는데 적어지는 글씨의 크기가 뭐 해당 범위 내에 최소 두 글자에서 최대 10자를 넘지 않게끔 해라라고 하면 텍스트를 길이에 대한 어떤 제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줄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항상 목록으로 제시가 되죠. 자, 목록으로 해 놓고 원본 있는 자리에 커서 가져다가 놓고요. 문제에 있는 이 셀 주소를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를 이해하면서 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제품명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제품명 리스트가 리스트업 돼서 와야 되는 거구나 해서 자, 제품명을 쭉 드래그를 해 주시면 되겠죠. 위생천에서부터 후시딘까지. 그래서 절대 주소로 들어갈 수 있게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품명이 뭐가 오든지 간에 요렇게 표시가 되죠. 여러분도 오늘 그 뉴스 혹시 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그 포비돈 빨간 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뉴스 메인에 뜬 거 혹시 봤어요? 봤어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우리 집에 빨간 약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답 좀 해 봐요.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이야기 좀 나눠 봅시다. 아니요? 못 봤어요? 그 주가가 그럼요. 포비돈 관련주가 있으면 주가가 오르겠죠, 만약에. 그러면. 근데 이건 진짜 에피소드인데 오늘 정말 공교롭게 내가 점심시간에 진짜 포비돈이 필요해서 집에 떨어져서 약국에 포비돈을 사러 갔어요. 근데 난 이 뉴스 기사를 안 보고 갔거든요. 안 보고 갔는데 어 포비돈 약사님한테 "포비돈 그냥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약사님이 갑자기 뿌리는 스프레이용이 있고 면봉에 이렇게 바를 수 있는 게 있는데 "뭘 드릴까요?" 되게 구체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항상 찍어서 바르는 그냥 포비돈 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뉴스 기사 보고 차 사러 온 거 아니냐?"고 그래요. "무슨 뉴스 기사야?"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진짜 그래서 오늘 그 포비던 사러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인제 다들 뭐 면봉에 있는 거라든지 스프레이형으로 뿌릴 수 있는 이런 거를 사지 인제 실제 상처에 바르는 빨간 약으로는 안 사 갔대요. 근데 인제 "아니요. 저는 그 실제 이 피부에 바르는 그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사 갖고 와서 저는 그 뉴스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 공교롭게 하는 예제가 또 뭐 이런 의약품이 이렇게 나오니까 생각이 나서 한번. 아니 제가 안 아파요. 저랑 같이 사는 분이 좀 다치셔 가지고 포비돈을 같이 사는 인제 우리 신랑이 좀 다쳐 갖고 좀 붙여 주려고 집에 비상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 거예요. 저는 튼튼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아무튼 생각나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자 여기 제품명에 인제 리스트업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클릭을 해 가지고 제품명 표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셀 서식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셀 서식은 HO에서 H12 영역에 자 셀 서식을 이용을 해서 숫자 뒤에 1을 표시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를 보니까 이렇게 1,600원 해서 쉼표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원 표시도 또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봤더니 최저 가격 블럭 잡을게요. HO에서 H12 영역을 블럭을 잡고 자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자, 셀 서식에 들어가면 우리가 쉼표 스타일을 넣어 놨기 때문에 지금 회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사용자 지정에 가서 이제 변동을 주는 거죠. 일단 우리는 샵 컴마 샵샵 0이라고 하는 쉼표 스타일이 들어가는 셀 서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변경을 해 주고 자, 0 뒤에다가 큰 따옴표 열고 몇 원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주면 자, 쉼표 스타일이 들어가고 원자가 표시되는 셀 서식 형태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정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기서 오른쪽 정렬로 맞춰 주셔도 되고요. 물음표로 쉼표 스타일 맞춰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사실 이거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 놨다 그래서 감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른쪽 정렬 뭐 그래도 보기 좋은 게 일자리까지 이렇게 맞춰 주면 좋으니까 요렇게 좀 맞춰 주시고 자 HO에서 H12 영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블럭 잡고 있었던 이 영역에다가 최저 가격으로 "이름 정의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블럭이 잡혀져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 H5번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이름 상자에 가서 여기다 최저 가격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고, 혹시나 시험날 당황해 가지고 뭐 가격하고 여기다 오타를 이렇게 냈다. 자 이거 이렇게 이름 정의했을 때 오타가 나게 되면 여기 들어가서 다시 고치는 게 아니라 수식에 정의된 이름의 이름 관리자에 가서 방금 만들어 놓은 이름을 편집을 해서 여기서 이름을 변경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이름 정의할 때는 오탈자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혹시라도 오타를 냈다면 수식에 정의된 이름의 이름 관리자에 와서 편집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 파일 이제 검수하는 파일들 이렇게 받아보면 시간이 절대 모자라진 않은 것 같아요. 다들 40분대 40분 안쪽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지금 실시간 들어온 친구들도 측정된 파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시간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시험날 가서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풀어도 충분히 시간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챙겨서 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그라미 조건을 이제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테두리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줄을 블럭 잡습니다. 첫 줄. 첫 줄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8줄만 블럭을 또 잡죠. 두 번째 영역.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두 줄을 또 블럭을 잡아요. 그러니까는 블럭을 잡는 공간이 여기 한 줄 잡고 여기 전체 8줄 잡고 그다음 밑에 여기 두 줄을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군데 영역을 각각 블럭 잡은 것처럼 선택을 하고요. 홈 리본 메뉴에 모든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하고 다시 한 번 더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깥에 찍어 보면 테두리가 내가 필요한 위치에 굵은 테두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F13, 14번 병합한 이 자리에서는 저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자, 셀 서식에 가서 테두리 부분에 가서 이렇게 대각선 X자로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확인하고 자, 또 이제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저장 항상 또는 컨트롤 S 단축키로 누적 저장 많이 하고
또 인제 요 정도 됐을 때 답안 전송 이렇게 한 번씩 해 주는 거죠. 답안 전송 이렇게 한번 해 주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됐나요, 여러분? 뭐 여기까진 뭐 이제 제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 작업이 되니까.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음. 막 벌써 함수를 풀고 있나요? 다 풀었나요? 우리 정우 씨도 됐고 방귀 씨도 됐을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인제 7번 문제를 바로 풀어 볼게요. 인제 제가 지금 푸는 순서는 그냥 물론 개인껏 지금 푸는 순서가 다 있을 건데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저장을 하고 당연히 인제 1 작업 이 타이핑 부분하고 이 조건 부분은 만족을 시켜 놔야 뒤쪽 작업에 무리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아마 순서가 동일할 거고 자 저는 6 번, 7 번을 풀 거예요. 자 6 번, 7 번을 풀 건데 그중에서 7 번을 먼저 풀 거예요. 조건부 서식인데요. 자 오늘 문제는 조건부 서식을 이용을 해서 평균 가격 어떤 셀에다가 이 셀에다가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빨강으로 자 최소 최대값 기준으로 막대기를 표시해 주는 작업을 해 주래요. 자 평균 가격 셀에다가 해 주세요 했기 때문에 G5에서 G1200만 잡아주면 돼요. 평균 가격. 자, 이거 조금 제가 더 늘릴게요. 자, 평균 가격 이 셀만 잡아주고, 자, 홈 리본 메뉴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에 가는 거죠. 자, 데이터 막대에 가서, 자, 막대 스타일을 빨강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그라데이션 빨강도 있고, 단색의 빨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단색 빨강 해도 되고, 여기 그라데이션 빨강 해도 돼요. 뭘 해도 상관없는데 자 일단 빨강을 한번 주죠. 자 빨강을 주면 이 평균 가격 데이터 8개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최소값은 작은 막대로 최대값은 큰 막대기로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표시가 돼요. 자 근데 인제 요게 항상 의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소값 최대값으로 적용하세요."라는 거는 내가 뭔가 설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그게 반영이 되는 건가 할 텐데요. 뭐 이렇게 해 놓고 가면 돼요. 인제 시험 칠 때는 채점에는 인제 아무 상관없는데 "저 부분이 좀 의심스러웠다."라고 하면 확인을 하러 한번 가 볼게요. 블럭을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자 규칙 관리라고 하는 부분 한번 가 보세요. 자, 규칙 관리에 가면 우리가 데이터 막대 스타일 적용한 여기 범위랑 빨간 데이터 막대 스타일이라고 조건부 서식이 하나 이렇게 뜰 건데요. 이때 요거를 규칙 편집 버튼을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 편집 버튼을 딱 눌러서 보면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데이터 막대를 최소값, 최대값이 자동값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최소값이 얼마고 최대값이 얼마다라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아니라 평균 가격 데이터 8개 내에서 자기들 중에 가장 작은 값, 그들 중에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삼아서 서로 막대기 크기를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세요라는 거는 데이터 막대 스타일이라는 기능을 적용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확인 버튼 하겠습니다. 시험 날은 뭐 여기까지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대로 그냥 데이터 막대 스타일 색상만 선택해서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요거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한번 풀어 볼까요? 이건 자, 그대들은 스마트한 사람들이니까 잘 풀 수 있을 거야. 자, 8번 아이고 글씨가 너무 크다. 자, 8번 조건부 서식이에요. 자, 구분이 소화제가 아닌 행 전체에 글꼴 서식을 적용해 주세요 해서 글꼴을 파랑에 글씨를 굵게 처리하게끔 작업을 해 주세요. 자, 요거 작업을 해서 카톡 채팅방에 캡처샷을 올려주세요. 구분이 소화제가 아닌 행 전체에다가 소화제가 아닌 항목 있죠? 그 항목들에다가 파랑의 굵게 서식을 해 주세요. 파랑색의 굵게 서식을
하는 조건부 서식을 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뭘로 해야겠어요? 요거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사용하여 이렇게 해 주면 더 좋겠다. 네, 좋아요. 병기 씨 결과 캡처샷을 카톡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카톡 우리 다섯 명이 씩씩하게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걸 카톡방에다가 알려주세요. 그 늦게 녹화 영상 유튜브로 보고 하는 친구들도 이제 저한테 메시지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물론 실시간 하는 친구들도 너무 다 잘하고 있고, 좋아요. 지윤 씨 올렸어요. 소화제를 제외한 행 전체에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다른 분들도 올려주십시오. 자, 지윤 씨도 했고, 자, 저도 풀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작업하고 계실 거고, 자, 행 전체에다가 표시해 주세요. 자, 방금은 무슨 셀에다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셀에다가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엔 제가 행 전체에 해주세요 그러면 레코드 8줄만 잡는 거고요. 행 전체에 해주세요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위에 필드명은 잡지 않는 걸로. 실제 레코드만 잡아주는 걸로 하고, 자, 조건부 서식에 제가 세 규칙을 활용을 해서, 자, 세 규칙을 활용을 하는데 수식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수식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수식 참인 값의 서식을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수식이 참인지 아닌지는 자, 구분 데이터 이 5번 셀을 보면 되고, 자, 이 5번 셀은 절대 주소로 되어 있으니까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2 5의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번 셀 보고 이 12번 셀까지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행은 변경이 되지만 이 열은 변경시키지 않을 거라서, 자, 이 5번 셀을 아니다라고 표시해둬. 다르다. 뭐가 아닌 거? 소화제라고 하는 글씨와 다른 거를 찾아내라. 소화제가 아닌 것을 찾아내서 그게 참이면 소화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서식 버튼을 눌러서 자, 굵게 글씨 색상은 표준색에 있는 파랑색으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소화제를 제외한 나머지 행 전체에 이렇게 파란색에 굵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 작업을 하셨을 거고, 자, 볼게요. 우리 정호 씨랑 혜원 씨도 올려주세요. 작업하신 거. 자, 요렇게 해서 이제 7번 문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브이루거 문제를 갈게요. 자, 브이루거 문제는 이제 아마 문제 읽지 않아도 바로 문제가 보일 거예요. 자, 분위기 딱 보니까 H14의 제품명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명을 선택을 딱 하면, 제품명을 선택을 딱 해주면 여기 옆에 최저 가격이 따다닥 하고 나타나게끔 해주는 브이룩업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찾을 값은 제품명이고 찾아야 되는 건 제품명이지만 추출해야 하는 거는 그 제품을 최저로 파는 최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격을 조회를 해서 여기 제14번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브이룩업 문제고, 여러분들 뭐 브이룩업은 제가 풀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 잘 하고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한번 풀이를 해볼까요? 자, 브이룩업. 자, 브이룩업 함수를 불러와요. 자, 브이룩업 함수를 불러오면 쓰는 방법이 여기가 찾을 값, 자, 찾고 추출 범위, 추출할 열 번호. 자, 여기다는 0 또는 1을 적어주는 게, 이게 그 브이룩업을 쓰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무엇을 찾을 거고,
뭘 찾아서 어디에서 추출해 올 거며 찾은 다음에 실제로 추출을 하려는 열 번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버티컬 룩업, V 룩업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0을 적으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1을 적으면 최소한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아주는 게 요 역할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내가 찾아야 되는 값은 H14번에 적혀 있어요. 자, H14번에는 내가 어떤 제품을 고르게 될지가 아직 미정인 거죠. 사용자가 선택하기 나름이니까. 자, H14번을 찾아라. 그리고 찾고 추출하려는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해요. 자, 나 찾고 추출하려는 범위가 B5번부터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 브이로그업은 주의해야 돼요. 제품명을 찾을 거면 찾고 추출하려는 범위의 시작이 제품명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기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찾는 거면 찾고 추출하려는 범위의 첫 번째를 코드부터 잡아주는 거지만 지금은 내가 찾아야 되는 게 제품명이기 때문에 찾고 추출하려는 범위는 제품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C4번부터 출발해도 괜찮고요. C5번 셀부터 출발을 해도 괜찮아요. 저는 C4번에서 해보죠, 이번에는. 자, C4번 셀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J12까지 쭉 가세요. 또는 내가 최대한 입력하는 H12까지 가든지, 자, J12까지 쭉 갔어요. 자, J12까지 쭉 가서 찾고 추출하려는 범위를 완성을 시켰으면, 자, 여기 밑에 컬럼 인덱스 넘버 자리에 가서, 자, 방금 테이블 어레이 내에 열 번호로, 자, 이제 당신이 추출하고자 하는 열을 지정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열 번호를 지정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 C10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있는 최저 가격이 필요하니까 6이라고 적어주는 거고, 자, 나는 제품명 동일한 거 후시딘이면 후시딘이라는 글씨 똑같이 해가지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펄스 값으로 0으로 찾아주세요 해서 0을 적어주고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최저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자, 최저 가격의 원래 데이터는 이렇게 숫자만 들어가 있는 경우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셀 서식을 쉼표도 넣고 원 붙이는 서식으로 바꿨잖아요. 최저 가격에. 그럼 사실은 여기도 이 서식하고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는 것도 좋고요. 원자는 꼭 붙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4,500원 뭐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다른 거를 했을 때 다른 금액이 나왔을 때라도 이게 왜 다 작은 금액밖에 없네? 이렇게 금액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그냥 쉼표 스타일 정도는 하나 해주는 게 이제 센스죠, 센스. 이제 시험 채점하고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요렇게 연습하면서 자, 1의 경우는 어떨 때 사용되냐면 제가 요거를 하나 해 드릴게요. 여기에 우리 요걸로 하나 해 보자. 여기에 F4번 셀 규격 보여요?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데 1은 어느 경우에 쓰는지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F4번 셀 컨트롤 C 하고요. 여기 B20번 셀에다가 컨트롤 V 한번 해주세요. 자, V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 규격 있는 자리 여기에다가 위에 규격 기준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규격 기준이라고 적어주고 이렇게 적자. 30, 50, 70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하고 뭐 70, 90 이렇게 적어줄까? 이게 4개 정도를 해주고 여기 규격 기준 되어 있고 규격 비고라고 하는 칸을 하나 만들게요. 여기 이렇게 그 채우기 핸들러 가지고 여기다가 규격 비고라고 이렇게 적어서 저용량, 일반 용량, 고용량, 초고용량 이런 식으로 표시를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자, 표시했나요? 표시를 하고 여기 한 이 20번 셀에다가 여기 20번 셀에다가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가지고 규격 기준을 요대로 할까요? 그냥 이름 기준으로 가지고 오면 되겠다. 그냥 여기 비어 있는 셀에다가 어, 여기다 표시하면 되겠다. 이 규격별로 가면 되니까. 자, K5번 갈게요, 여러분. 자, 이걸 기준표로 지금 제가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여기 K5번 셀에다 뭘 할 거냐면 여기 규격에 밀리리터나 뭐 캅셀이나 그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단위가 그냥 한 단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문제를 지금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자, 이게 만약에 다 그냥 밀리리터 단위였다라고 하면 자, 70이면은 이 규격 기준 중에 어느 용량에 속해요, 여러분? 75 만약에 이게 밀리미터다 다 단위가. 자 그럼 이 규격 기준표에 의하면 광동제약에 있는 위생천이라고 하는 이 제품의 규격이 75ml면은 저용량부터 초고용량까지 중에 어느 용량에 해당이 되죠? 고용량에 해당이 되죠. 네, 맞아요. 고용량에 해당이 돼요. 왜냐면 딱 70은 아니지만 70은 넘어가되 90까지는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맞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챔프라고 하는 이 10ml다. 예를 들어서 이건 캅셀이 아니고 이거라 그러면 10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30이 안 되잖아요. 맞죠? 30이 안 되기 때문에 저용량이라고 표시가 될지 어떻게 표시가 될지 지금 모르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값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최소 기준을 만족해 주는 경우에 데이터가 어떻게 조회되는지를 찾을 때는 VLOOKUP이나 HLOOKUP을 쓸 때 끝에다 1을 써요. 자, 한번 해볼게요. K5번에다가 VLOOKUP을 불러올게요. 자, K5번에 VLOOKUP을 불러와 볼게요. 자, K5번에 VLOOKUP을 불러와서 자,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고 하는 값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나는 여기 F5번 셀에 표시가 된 저 규격의 수치를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저 규격이 저용량인지 일반 용량인지 초고용량인지 그 규격 비교 값을 가지고 오고 싶어서 일단 내가 찾아야 되는 건 75라는 값이 어느 규격에 해당이 되는지를 찾겠다라고 해서 찾을 값은 F5예요. 그럼 조금 있다는 F6, F7, F8, F10이 가겠죠. 이거 채우기 핸들러로 이 상대 주소를 그대로 두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테이블 어레이 있는 부분에 가는 거예요. 자, 근데 테이블 어레이를 자, 내가 규격을 찾으려는 값을 했기 때문에 규격 데이터가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찾고 추출하려는 범위를 잡아줘야 돼서 자, 찾고 추출하려는 범위를 여기 우리가 따로 적어 놓은 이 범위로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 범위를 사용을 하겠다. 자, 근데 이 범위는 내가 F5번을 구할 때나 저기 밑에 F12번을 구하는 동안 변함이 없죠. 어. 뭐예요? 찾고 추출하는 범위에 변화가 없잖아요. 내가 F5를 찾든 F10번을 찾든 F 뭐 12번을 찾든 그래서 지금 잡은 이 범위는 F4번 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를 해주는 거예요. 자, 절대 주소. 우리가 그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했을 때는 내가 이 함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채우기 핸들러로 이동을 시키지가 않기 때문에 따로 절대 주소나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K5번 구하고 K12번까지 내려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찾으려는 값은 상대 주소로 그대로 하지만 찾고 추출하려고 하는 기준표는 어떤 항목을 구하더라도 이 항목이 고정이기 때문에 절대 주소를 해주고요. 자, 나는 그 찾고 추출하려는 범위 중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규격 비교 데이터가 올 거예요. 저용량이면 저용량, 고용량이면 고용량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해주게끔 두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을 해와서 여기다가 각각 표시를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0을 적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0 적어보세요. 0 적으면 수식 결과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보세요. 최소한 일치하는 숫자 크기 기준으로 찾아보세요. 라고 해는 1이라는 데이터를 적어주고 확인을 하면 자, 첫 번째 75는 고용량 나오거든요. 자, 채우기 핸들러로 나머지 쭉 적어볼게요. 자, 쭉 적어봤더니 자,
10mm, 20mm 이 부분은 못 찾는다라고 나오고요. 75나 90 같은 경우에는 기준값이 있기 때문에 고용량, 초고용량으로 이렇게 값이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왔나요? 일단 여기까지 나왔으면 오케이 한번 알려주세요. 자, 0을 적을 때랑 1을 적을 때랑 차이 알겠나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0을 적을 때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똑같이 여기 찾고자 하는 기준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돼요.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근데 내가 1을 적어주게 되면 시작하는 텍스트 글자가 비슷하다라든지 아니면 숫자 기준이면 최소 만족 기준에 해당이 된다라든지 하면 그 옆에 필요한 열 번호를 추출을 하는 게 1의 경우를 표시를 하는 경우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 10이다 뭐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여기에다가 완전 뭐 초저용량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 기준에다가 10까지 이렇게 적어주고 초저용량이라고 예를 들어서 기준표를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블럭을 잡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어주면 여기에 이제 기준이 생기죠. 30은 안 넘고 10, 20에 해당되는 경우는 초저 용량이라고 이렇게 데이터 값이 표시가 되는 게 보일 거예요. 자, 됐나요? 이거 이해 가나요? Vlookup 0을 적을 때나 1을 적을 때? 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텍스트나 수치가 비슷하게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뭐 요런 것들을 구분을 해 가면서 0을 쓸 때도 있고 1을 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은 씨 말고는 아무도 이해 안 간 거야?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지? 그래요. 대답해줘요. 네, 지은 씨 이해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자, 좋아요. 정우 씨도 이해했죠? 지금 이해를 강요하고 있지, 내가. 자, 이해했어요? 네, 고마워요. 다들 똑똑이 친구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자, 요거 저장하고요. 자, 저장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5시에 다시 또 시작을 할게요. 잠깐만 쉬셨다가, 나가셨다가 제가 링크 또 요새 계속 바뀌거든요. 제가 이 줌을 유료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쓰고 있어서, 여기 링크 다시 드릴 테니까, 5시에 다시 시작합시다. 잠깐 쉬셨다가 오세요.